그 네 가지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한 위생관리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밀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네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피부의 주름이나 머리카락의 백발, 관절 통증을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60년간의 의료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증상들 상당수는 꾸준한 신체 관리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입니다. 매일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부위를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어느 날 제 진료실에 78세 박철수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팔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깊게 자리 잡았고 피부는 심하게 건조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씻기만 했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의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0분 동안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소금은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의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정입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 동안 고생했던 불면증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지만 일주일 만에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끝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 뒤꿈치, 발가락 사이, 발볼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만으로 15년간 고생하던 변비를 극복했습니다. 매일 단 5분씩만 발바닥을 마사지해도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어둡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닦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82 세 김우진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된 무좀 감염이 심각해져 발가락 절단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지만 평소에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런 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보습 크림을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가 점점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발 피부 역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바디 로션이나 전용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슬리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한 신발만 착용해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님은 이 4가지 발 관리법을 3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공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발 건강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면역력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혹시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제가 60년 동안의 의료 경험으로 단언컨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5 새 이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과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죠. 김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본 결과 피부는 자극을 받아 붉게 변해 있었고 땀샘은 막혀 있었습니다. 또한 림프절도 부어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존재합니다. 이 림프절은 면역체계의 핵심으로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에 맞서는 백혈구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에만 집중합니다. 강한 향수나 더드란트를 사용해 땀샘을 막으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소를 체내에 쌓이게 만듭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쌓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해온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입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순한 비누를 이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연스럽게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을 막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꼼꼼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 헤어드라이어로 겨드랑이를 건조시키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 세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3, 새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 하나만으로 20년 동안 고생하던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더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나 파라벤과 같은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성분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 림프절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만든 자연 더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이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세 사라지며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네 번째, 아침마다 2분 동안 림프 마사지를 하여 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단 2분만 투자해 보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면역력과 해독 능력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곳에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건강 상태가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새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려서 고통받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며 허벅지 안쪽의 림프절은 약간 부어 단단한 상태였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간 수치 또한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부위가 아닙니다. 대퇴 동맥과 정맥, 림프절 같은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정맥은 물론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경맥이 지나가는 중요한 경로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 간 기능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해 온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소홀히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목욕용 스폰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씻은 후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옷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물기를 닦아내고 숨 쉬는 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인공 섬유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흡수하지 못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면 100%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착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76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꽉 끼는 팬티를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 질환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허벅지 안쪽에 혈액이 잘 돌게 하려면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양손으로 발을 잡은 채 상체를 부드럽게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자세가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91세이지만 매일 아침 5분간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보습제와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특히 마찰이 심한 부위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라고 권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가볍게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른한 새 기명이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한 달 동안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됐고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어요.
병원에서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부위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간 기능 저하가 놀랍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도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김 박사님, 요즘 손주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는 건조했으며 혈액순환도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중추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향하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국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두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 등을 씻는 것입니다.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뻣뻣해져서 등을 닦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척추에서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뭉친 근육이 풀리며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 정기적인 마사지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끝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힘을 너무 주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샴푸할 때도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위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2주간 꾸준히 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된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척추는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전신 신경 전달과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분간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상체를 좌우로 가볍게 구부리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어려움을 느낀다면 침대에 누운 채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방법만으로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83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년 동안 고생하던 만성 요통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 5분 동안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5분간 목과 등을 마사지하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 신경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등에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75 새 조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한 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몸에도 힘이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등과 두피를 제대로 관리해보세요. 기억력, 사고력, 활력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렇게 4가지 중요한 부위와 그 관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잘 아시겠지요. 하지만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바로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요일마다 한 부위에 집중해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기본적인 위생만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각 부위에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부위당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5분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을 부드럽게 브러싱하고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루 15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3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기존 일상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습관이 일상이 되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과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작게 시작해도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분들은 오히려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실천한 지 6달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불면증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박사님, 80대 중반에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통증을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 습관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90일 새현역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불편하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조차 고통스러우셨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91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주말이면 골프도 즐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게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혹시 특별한 약초를 썼느냐? 값비싼 영양제를 복용했느냐? 복잡한 운동법을 실천했느냐고요. 제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신체 내부를 꾸준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노는 것도,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때로는 내일 아침에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신경 쓰는 신체 부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6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신체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신체 부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91세가 된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주말이면 산을 오르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영호 박사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